얘들아, 개념책 먼저 봅시다.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 이거 배울 건데 이제 함수를 뭔가 새로 정의를 할 거야. 그냥 좀 변수 때문에 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보면 점 P의 위치 x를 시간 t에 대한 함수 ft로 표현한 것이래. 그러니까 x가 위치예요. 그러면 t에 따라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안 얘들아, 여기 시각이다. 여기 시각으로 고쳐져. 시간과 시각은 다르죠? 그죠? 어떤 시각 t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지금 함수로 표현을 하고자 싶은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들 많이 만나봤지. 뭐 공을 던져서 높이를 뭐 이런 거 적지 마요. HT는 막 50T-T제곱 이런 거. 그지? 공을 던졌을 때 높이에 대한 예를 식을 뭐 이렇게 적는다. 이게 결국 위치에 대한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걔를 지금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직선이 있으면 얘는 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뭐 속도, 속력, 가속도, 평균 속도 이런 걸 지금 정의를 좀 해줄 건데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요, 뭘 먼저 정리를 해줄 거냐면 평균 속도를 먼저 정의를 해줄게요. 평균 속도는 VA라고 대부분 좀 많이 적습니다. 얘는요, 어떤 시간 변화율, 오케이? t에 대한 변화율, 이건 시간이 되겠죠? f의 t 플러스 델타 t가요, 우리 얘들아 속도 하면은 거속시 그지? 시간분의 거리요. 그거야. 그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나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럼 시간분의 거리 맞지? 그죠? 이렇게 식이 해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얘는요, x는 ft, 즉 위치에 대한 함수, 이거에 닫힌 구간 t부터 델타 t 플러스 델타 t까지 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얘가 평균 속도고요. 그렇다면 속도라는 것은 어떤 그 위치에서의 순간 속도라고도 해요. 순간적인 속도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얘들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렇게 말하면 좀 앞에서 배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거랑 좀 연관 지을 수 있겠냐? 그죠? 좀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이 V라는 얘는요, 그래서 평균 속도에서 리미트를 보내버립니다. 어떤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순간적인 속도를 봐버린다는 거지. 오케이? 얘는 어떤 시간분의 거리요. 거속시, 계속 거속시야. 이거는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저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거 결국은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좀 미분 기호를 쓰면 왜 이렇게 적지? dx dt라고 적을 수 있겠죠. x라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했다는 거야. x라는 식을 t에 대한 미분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f't가 되겠죠. 지금 x는 얘들아 ft였다는 거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누구였냐면 속도요, 속도.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가속도. 가속도 정의할 건데, 가속도는 대부분 A라고 많이 적습니다. 이런 미지수들이 너네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 그럼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위의 식처럼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델타 t분의 v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의 t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v를 t에 대해 미분했어요. dv dt. 그럼 얘들아, 이 v라는 식 자체가 어떻게 생긴 얘였냐면 f't였단 말이야. 그죠? v라는 식 자체가 f't였어요. 그럼 a라는 얘는요, v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네. 맞지? 그러면 이 기호는 몰라도 되고요. 이제 2번 미분한 거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적어져요. 그냥 몰라도 돼. 아직 안 배워서 몰라도 돼요. 그리고 결국은 f를 2번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가속도라는 것은요,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저 앞에서 이계도감수 얘기를 할 때 뒤에 속도 가속도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속력을 안 했지? 속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도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에 대한 절대값이에요. 즉 f't에 대한 절대값이 속력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개념 테스트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상당히 어렵긴 한데 한번 문제들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 위치라는 얘를요,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우리는 지금 속도라고 하고요. 이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가속도가 된다고요. 됐죠? 이제 2번 문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던 문제가 나오지. 지상 30m의 높이에서 몇 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sm라고 하면, 이런 문제 되게 막 2차 함수에서 많이 보지 않았냐 얘들아? 그치? 막 2차 함수 최대차수 막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봤잖아. 그치? 주게 어디까지 굴러간대? 잘 굴러가네. 결국은 이 위의 말이 지금 식으로 그냥 나와져 있는 거죠. 던진 다음 2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구하여라 했는데,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위치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라고요. 그죠? 방금 위에서 했죠? 그래서 s't를 해볼게요. 얘는요 25-10t가 될 거고요. 결국 2초 후, 3초 후니까 나는 t에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값이 나와버리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v2라는 얘는요 5 단위 맞춰줄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좀 맞춰주고요. V3이라는 얘는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예요. 쌤 속도가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 음의 방향이란 뜻이야. 알겠지? 속력이라는 건 방향성이 없어요.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얘만 구하면 끝나는 말이긴 한데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얘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 2초와 3초 사이에서 구간 2와 3에서 물체의 방향이 바뀌었다까지 해석이 돼야 돼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요.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에서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땅에 떨어지면은 위치가 얼마냐? 0이지 0. 그지? 그럼 위치가 0일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는 거잖아. 맞지? 위치가 0일 때의 시각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지? 그럼 땅에 떨어질 때라는 것은요. 위치가 0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위치가 0이라는 것은요. ST가 0이 되는 T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얘네 인수분해 될 거고요. T 값이 정리 한 번만 하자.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 나오고요. T가 마이너스 1, 6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우리 시각은 음수일 수가 없죠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6초가 흐른 뒤에 얘는 땅에 떨어졌나 보네. 그지? 그럼 그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때 땅에 떨어질 때 순간적인 속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결국은 난 구해야 되는 것은 V6이요. 그죠? VT 위에서 구했죠. S'T가 VT잖아. 얘가 VT죠 지금. 그럼 V6이라는 거 저기다 6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35 미터 퍼 세크야. 이렇게 지금 속도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밑에 문제도요. 이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그럼 공은 다시 떨어져 버리지 않냐? 최고 높이면? 맞지? 그러면 진행 방향이 바뀐 거네. 그치? 그럼 진행 방향이 바뀐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리 여기 1번에서 해석했었듯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지금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버렸지. 그럼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그 사이에는 0이라는 수가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럼 진행 방향이 바뀔 때의 속도는 항상 0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진행 방향이 바뀔 때의 속도는 0이에요.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 말은 속도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속도가 0이다 라고 적을게. 그럼 속도가 0일 때의 t 값을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속도가 0일 때의 t 값이요. 25t 25 마이너스 10t는 0일 때의 t 값이요. 2분의 5죠? 그때의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그때의 위치 구하라는 거 아니냐? 맞지? 그러면 S25라는 것은요. 2분의 5라는 것은 계산 이렇게 좀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61.25m가 나오게 돼요. 결국은 얘네 속도, 가속도 지금 이런 문제들 보면 뭐뭐 할 때 뭐를 구하여라, 뭐뭐 할 때 뭐를 구하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그럴 때의
만족하는 t값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에 내가 구한 t값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그죠? 얘도 4번 문제도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문제 그 위에 있어요. 30m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어떤 30m 지점이 있었어. 여기에 길이가 30m고요. 30m 지점이 있었고요. 거기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거. 그게 지금 S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보면 방금 위에서 구했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해놨잖아. 그치? 이 공은 이렇게 던져질 텐데 최고 높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의 높이가 지금 61.25m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 쏘아 던져서 진행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의 높이는 31.25m였어요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V 평균 속력이요. 얘는 VA 값을 구할 거야. 그죠? 근데 속력이니까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VA라는 것은 델타 T분의 위에 T분의 얘들아 속도라는 것은 기호를 쓰지 말자. 괜히 헷갈리니까. 속력이라는 거 얘는 거속시요. 거속시. 그죠? 시간은 얼마가 흘렀냐면 6초가 흘렸죠? 지금 2번 문제에서 구했어요. 6초가 흘렀고요. 6초 동안 얘는 31.25m랑 61.25m만큼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얘의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계산하면 15.4 나옵니다. 양수니까 절대값 뭐 굳이 쓸 필요 없었던 문제네. 있나요? 아마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걸 새롭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색할 거야. (3번) 문제 봅시다. 어떤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지금 T에 대한 함수인 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위치 함수예요. 그쵸? 점 P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 내가 이 진행 방향이 바뀐다 이러면은 속도가 0일 때 그걸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은 진행 방향이 바뀐다 이때는 속도가 0일 때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시각을 구하래요. VT라는 것은 결국은 X'T예요.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나오고요.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요. 그럼 얘는 속도가 바뀌는 거요. T가 0일 때, T가 8일 때 두 번 바뀌게 되겠죠. 그죠? 지금 T가 2부터 9까지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식에서 VT 지금 구했죠. 최대 속력이라는 건 결국은 V에다 절대값 씌운 값이잖아. 맞지? 그럼 VT를 한번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요. VT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죠.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너무 뚱뚱하게 그려서 다시 좀 그릴게.
여기가 2고 여기가 8인 함수가 될 텐데 속력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꺾어 올릴 겁니다. 얘가 속력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미안하다, 그리지 말라고 할걸. 얘가 지금 속력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최대 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t가 2부터 9까지요. t가 2일 때는 이때요. t가 9일 때는 요때요. 최대값 비교해줘야 돼요. 누구랑? 이 꼭지점의 좌표와 여기요. 알겠죠? 이 두 점을 비교를 해줘야 되고 여긴 실제적으로 계산해보니까 5,-9가 나오거든. VT에다 집어넣으면. 그치? 여기가 5인 건 알겠죠? 추계방정식이야. 그죠? 그러면 5, 꺾어 올렸으니까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9였을 때의 함수값은 9,7이 나오게 됩니다. V에다 집어넣으면 돼, 얘들아. 그냥. 그러면요, 최대 속력이라는 것은 9m/s가 되겠죠. 찬성아, 졸리면 좀 서서 들지 않을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 보면 평균 속도, 뭐 속도, 가속도, 속력 이런 얘들이 결국은 우리 거속시 썼을 때, 그치? 그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리미트를 그냥 0으로 보내버리는 거. 그런 걸 지금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식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그치? 결국은 속도를 구하는 식도 미분계수고요. 가속도를 구하는 식도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율. 그죠? 뭐 위치의 변화율. 약간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변화율을 따지면은 결국은 미분 때려버린다고. 그러지 않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4번 문제에서요. 뭐 시각 t에서의 길이가 l이고 뭐 넓이가 s고 부피가 v일 때 델타 t만큼 경과한 후에 물체의 길이는 델타 l만큼, 뭐 넓이는 델타 s만큼, 부피는 델타 v만큼 변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정의하여라. 변화율이라는 건 결국은 얘들아 미분계수라고. 오케이? 그 말이 지금 이 단원에선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정의만 될 수 있죠. 첫 번째, 시각 t에서요. 길이 L의 변화율. 얘는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시간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이야. 얘들아, 이게 dl, dt라는 게 그냥 뭐랑 똑같은 거냐면 L이 t에 대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L'T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이 기호랑 이 기호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 기호를 쓰는 이유는 변수를 지정하기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요. 시각 t에서의 넓이 s의 변화율.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로 정의할 수 있고요. ds, dt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 세 번째요. 어떤 시각 t에서예요. 부피의 변화율이요. 거의 복사 붙여넣기야 지금.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V에 따른 T의 변화율, 이것은 dV dt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5, 6, 7번 문제들이 있는데 6번 문제가 진짜 너네 수투 단골 문제고요. 6번 문제가 진짜 단골 문제고 5번, 7번 문제는 살짝의 그 변수들이 좀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난 6번 먼저 할래요. 알겠죠? 6번 먼저 좀 봅시다. 얘가 진짜 단골 문제는 교과서 기출 문제다 그냥. 알겠어?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많아. 왜냐면 일단 너네가 지금 오늘 들었을 때도 알겠지만 속도, 속력, 가속도 이런 거를 왜 막 미분하고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자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라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한번 접근하는 방법 좀 한번 봐봅시다.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 그러면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요. 얘네는 지금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가로등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요. 사람을 잘 그려볼게. 너무 롱다리로 그려졌는데 어쨌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지겠죠. 맞죠? 지금 가로등 4m고요. 여기 4m 좀 표시를 할게. 사람은요 1.8m예요. 180cm니까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가 제일 관건이야. 근데 보면 일단 이 사람의 머리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여 라고 했는데 사람도 같이 변하고 있고요. 그림자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위치에 대한 식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에 대한 식 두 개를 세워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 생각을 못해요 애들이. 사람에 대한 위치에 대한 식, 그 다음에 그림자에 대한 위치에 대한 식이요. 이렇게 미지수를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매번 왜 저걸 x로 놓고 매번 왜 y로 놓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놨어. x라는 것은요 사람의 시각에 대한 뭐 dx라고 적을 거 그랬다. 델타 x라고 적을 거 그랬어. 델타 x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델타 y라는 얘는 사람의 시각에 대한 그림자 얘들아 미안해 왜 이럴까? 그림자의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야.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이 델타 x 델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죠. 그냥 y랑 x만 적을 걸 그랬다.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해석이 좀 되나? 미안해. 그래서요 여기선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어디 보자.
매분 88m의 속도로 걷는다고 했거든. 그럼 속도라는 것은 사람의 위치에 대한 시각의 변화율, 사람의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죠. 그죠? 그죠? 즉, 이 88m라는 것은 델타 x, 델타 t 아니냐 이 말이야. 델타 t분의 델타 x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결국 알 수 있는 거요. 델타라는 것은 d로 많이 적습니다. 이게 결국 미분 계수야 얘들아. 단위 맞춰줄게. 미터 퍼 미닛. 이걸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요. 나 왜 이렇게 정리 진짜? x요 얘들아. 이걸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거고요. 사람에 대한 위치의 속도를 알려준 거고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죠. 속도가. 그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림자의 속도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뭘 쓸 거냐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얘네 닮은 비 좀 쓸 수 있겠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불러오는 거야. 난 x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좀 불러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4대 y는 커다란 삼각형이요. 1.8대 y-x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y가 11분의 20x로 표현이 돼요. 됐나요? 자, 이걸 좀 두 가지로 한번 봐볼 건데 결국은 요 식에서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88이 나왔다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뭐 뒤에 정적분 뭐 적분 배우면은 이 말이 틀리게 되겠지만 얘는 x라는 식은 88t였어요 라고도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뒤에 상수는 무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x는 88t였던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라는 게 t에 대한 식으로 변하지 않아? 결국 내가 구할 것은 델타 y를 델타 t로 나눈 값을 구해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y라는 얘는요 160t로 지금 적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y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160이요. 이 그림자의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결국은 그림자의 속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이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똑같이 결국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델타 y를 델타 t로 나눈 거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치? 즉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요. 이 y라는 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지. 11분의 20x요. 그죠? 이 11분의 20x라는 식 자체를 t에 대해 미분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얘는요 11분의 20 곱하기 dx dt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dx dt가 88인 걸 구해놨으니까 11분의 20 곱하기 88이요. 이렇게 해도 160이 나오죠. 됐나요?
이거를 뒤에다가 좀, 이거는 사람의 속도, 이거는 그림자의 속도,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은 다음에 봤을 때도 문제 없을 것 같다. 근데 난 이 그림을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결국은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림자 길이라는 거에 대한 식을 또 새로 세워봐야 돼요. 그림자의 길이요. 여기가 그림자의 길이죠. 그죠?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 방금 정의했죠? 위에 문제에서. 그죠? 길이에 대한 변화율 dl dt요. 그죠?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것만 구해주면 되고요. 지금 L이라는 것을 y-x로 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항이 지금 T에 대해서 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미분 기호가 좀 편해. 너네가 X를 미지수로 잡을지 Y를 미지수로 잡을지를 안 정해줘도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Y라는 식, 쟤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고 X라는 식, 쟤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저 식 자체가 L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그죠?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dl dt였고요. dy dt랑 dx dt는 위에서 구해놨죠? dy dt 160이요. dx dt 얼마냐? 88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결과값은 72 m/min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d, dt 이런 기호들을 내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썼어서 내가 어색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냥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적지 말고요. fx라는 식 이거 프라임 했잖아 우리. 그치? 얘랑 똑같은 게 그냥 d, dx, fx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너네가 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거야. 그냥 d, dx라는 것은. 알겠지? 이 프라임 대신에 쓰이는 기호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dt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얘네들을 굳이 기호를 이런 식으로 좀 적는 이유가 5번, 7번 이런 얘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봐보자. 5번 보면요. 밑면이 없는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의 밑면이 넓이가 36파이이고요. 높이는 10이래요. 그렇다면 좀 단면만 좀 그려볼게요. 원뿔이요. 좀 삐딱하게 그려진 것 같긴 한데 마음의 눈으로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원뿔의 단면을 그려보면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6이 되겠고요. 높이가 12인 거 먼저 일단 체크를 해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릇의 몇 초마다 높이가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물을 채우고 있대요. 몇 초마다 높이가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물을 채우고 있어요. 그때의 수면의 넓이를 S,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dv, ds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요. 내가 몇 초마다 높이가 이만큼씩 증가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뭘 좀 미지수로 두면 좋겠냐면 수면의 넓이를 또 S라고 하고요. 물의 부피를 V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 수면 다른 색깔로 좀 하자. 여기가 이제 수면 이만큼에 대한 여기에 반지름을 좀 T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요, t에 대한 식으로 닮은비 바로 써버릴 수 있겠지. 그지? 닮은비를 바로 써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수면의 높이는 2t라고 적혀요. 좀 안 보인다. 수면의 높이 2t라고 적힐 수 있고요. 그리고요, 수면의 너비를 이제 S라고 한다 했으니까 S를 T에 대한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T 제곱 파이요. 파이 제곱, 파이 T 제곱으로 적을게. T에 대한 식이니까 미지수를 제일 뒤로 좀 빼는 게 식의 형태를 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VT는요, 3분의 2 파이 T 세제곱이 되겠죠? 자, 2T 곱하기 파이 t제곱 곱하기 3분의 1이요. 됐어? 그러면 이때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거든? 지금 수면의 높이가 2t죠, 2t? 2t가 8이 되는 순간, 그때의 t를 먼저 구해. 4죠, 4. 그죠? t가 4일 때 결국은 tv랑 ts 저걸 구하라는 건데, tv, ts 저거 되게 어색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v를 t에 대해 미분한 식이야. 그죠? 혹은 s를 t에 대해 미분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얘들아, 이 과정이 너네가 왜 이런 식으로 돼서 dt가 약분이 되는지 몰라도 돼요. 이 과정 여기서 안 배워. 알겠어? 대부분 문제에서 나와버리면 여기가 dv, ds를 구하여라 이렇게 안 나오고 dv, dt를 구하여라, 혹은 뭐 v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결국은 dv, ds라는 것은요, 일단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시고요.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dv, dt요. dv, dt라는 것은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야. 그죠?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 t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s, dt라는 얘야. ds, dt라는 얘는 2파이 t가 됩니다. 결국 구하라는 거 이거야. 알겠죠? 여기에 t를 t에다가 4를 집어넣은 값이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7번도 한번 봐봅시다. 얘는 미지수가 더 복잡한데, 어떤 수면 위에 30m 높이의 암벽 위에서 길이 58m의 로프에 묶여서 끌려오는 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좀 그려볼게요. 어떤 암벽에 여기는 수면이요. 수면을 좀 표시를 하면 여기는 수면이야. 여기 위에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지금 여기 암벽으로 지금 끌려오고 있거든. 사람이 이렇게 매듭을 들고, 아이고, 이 배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저 배나 이런 것들은 얘들아, 가로등, 불빛, 배 이런 얘들은 하나의 점으로 봅니다. 알겠죠? 부피를 차지하는 얘가 아니야. 항상 문제에 접근할 때. 그러면요, 일단은 수면 위 30m의 높이라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30m인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암벽 위에 뭐 58m의 로프 조금 이따가 한번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면 2초의 배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럼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면 이것도 미지수를 잡는 게 애들이 어려워해. 그치? 내가 뭘 x로 잡을 거냐면 배의 위치를 x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배의 속력을 y에 대한 미분 y로 좀 잡을게요. 그러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요 뭘 알 수 있냐면 시각에 대한 배의 위치의 변화율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려오고 있거든. 그치? 그럼 배는 사실상 이걸 좀 어렵다 너네한테 좀 해주기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겨. 배는 사실상 끌려오고 있는 거라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속도가 음수예요 라고 해석을 해요. 그냥 그런갑다 해. 알겠지? 사실상 7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네 문제에서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지금 x, y를 저렇게 미지수를 잡았을 때 피타고라스에 대한 식을 좀 적을 수 있죠.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 좀 봅시다. 몇 초 4m의 속력으로 끌면 2초 후에 배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배의 속력이라는 것은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야 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번째 식 가지고 좀 이용을 할 건데 x랑 y는 얘를 내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이것도 미분하는 방법 몰라도 돼요. 얘들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양변을 저것만 나. 너네 아마 미적분에서 나올 거야. t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된다면요 2x dx dt 2y dy dt 그리고 30이라는 건 상수니까 어떤 변수로 미분해도 어차피 상수는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안 적을 거예요. 굳이 저거 좀 플러스 0으로 좀 적을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y dt라는 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이 설명을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 dy dt라는 얘를 그냥 나눗셈 곱셈 이런 걸로 생각해봐 얘들아. dy dt는요 얘를 2y로 나눈 거죠 지금. 그죠? dy dt는 식적으로 그지? 그러면은 2y 2x 곱하기 dx dt라고 적을 수 있고요. dx dt는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4m/s라고 말을 해놨거든. 그러면은 얘는 y분의 x의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2초 후에 배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초 후라는 것은 (2초) 후면 x가 2초 후면요 얘들아 봐봐 58m인지 이걸 써먹어. 58m의 로프에 묶여서 몇 초 4m의 속력이잖아. 그치? 4m의 속력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몇 초? 그치? 근데 2초 후면은 8만큼 작아졌어요 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2초 후에 저 x의 크기는 x는 50이고요
그럼 x가 50이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y는 42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dy dt라는 얘는요.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요. x자리에 50 집어넣었고 y자리에 40 집어넣은 거야. 얘는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요. 얘가 지금 배의 속력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문제 진짜 몰라도 되고요. 마지막 문제 너네 너무 어려울 거고 변수들이 좀 이상해서 6번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응. 속력을 절대값 붙여야 돼. 아, 맞아. 미안 얘들아. 마무리를 안 해줬어요. 고맙다. 속력이라는 것은 5m per sec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